30분이 흘러갔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5분, 토론자는 3분 이렇게 줄여서 이 논문을 쓸 때 어떤 각도로 어떻게 써서 내용은 뭐다 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처음에 홍석 교수님 작년에는 천만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좀 시원한다 하더니만 막판에 이렇게 돌아기를 돌아하고 그래서 또 10분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주시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수견이야만 나이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요. 빗소리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5분 내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소나기 제 발표는 소나기 소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앞에 조금 더 뒤에 이 발표는 거의 200년 전 아름다운 불교 서정시를 지으면서도 정치 역사의 세계에서 7월 3월 살았던 만해 한용운의 평화사상에 접하여 그 21세기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을지 연구 검토하는 것인데 제가 그 연구가 스님 상당히 생각이 나는 비교하면서 우리 아시는 대로 승식 스님은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때에 조계종에 이제 그 대표되는 스님도 오셔서 만에 평화사상을 함께 계승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만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알고대로 이분이 살아 계실 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격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인권도 없었고 이제 그러면 만해 스님의 불교는 상당히 유가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 중에 하나 시종이라는 용어인데 때에 맞춥니다. 그런데도 이제 만해 선생님께서는 불교를 높이셨어요. 올리반다? 하나 올려. 물이 흘러와요. 그래서 만해 선사님의 글을 보게 되면 이분이 민중불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민중동안이 민중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민중불교의 표시는 저출발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만해 스님의 특색 중에 하나는 물론 불교에는 깨달음 같은 게 있어요. 높은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은 세속에 들어와서 세속의 법률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절대가 상대에 들어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투쟁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썼습니다만은 조선이 독립을 상실한 것은 대체로 조선인의 책임이나 자기 반성론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만기의 원인으로 조선적으로 부패했고 두 번째로는 조선민이 현대 문명에서 나쁘겠다 이 사실 지적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반성론이다. 소나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나기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의 바드는 아시는 대로 이게 1912년생이에요. 이제 시대 지나셨고 유교 전형도 지났고 했는데도 법제도 지나셨는데도 이런 민중불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놀라운 그 수교를 주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만해 스님의 불교를 보게 되면 아시는 대로 틱나타 스님, 참의 불교, 달라이라마의 불교를 많이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안면도 조계관이 이제 조계종 충무원장 스님께서 국제선 명상대회를 여셨어요. 거기에서 국민 오계를 말씀하시고 한국 불교도 세계화하자, 이 명상을 세계화하는데 이제 유엔에서 명상의 날을 제정해달라고 그래갖고 유엔이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의 진우 스님의 생각에는 상당 부분 달라라마 사유가 묻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셨는지 안 보신 그 온라인 홍보를 쓰시면 많이 담았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한강이 이제 들어가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일본에도 통했습니다. 주장하는 바는 이제 끝침에서 오는 기운이 있는데, 이게 동아주 미 선미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체 사회에 적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만해 스님의 아십니까? 만해 스님이 이제 마지막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부터 인간의 성욕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계종 내에서 개선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마 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래요. 산에서 도망받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범행 성행위하지 말라 하는 그 계율 위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독한 사회예요. 그러나 차이는 범행이라는 게 있는데, 도망받고 단속에 있는 것은, 그래서 세속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불교 기본 500 계율 중에 하나, 성욕, 불리, 근머리과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독한 사회예요. 그게 이제 사실 틱타단이나 달라라마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만해 선생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본인 생에 결혼한 것도 문제라면 산에서 도망받고 있는 그것도 문제다. 비상파장이니까 우리가 만해 선생님의 참여 정신도 수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불교 끝임에서 오는 그 기운도 함께 받아서 진우 스님 같은 분도 한해한 거는 오늘 같은 날은 소라게 와도 여기 오시라, 함께 일을 하자, 그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석 교수님. 네, 짧게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한 3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만해 선생님이 지향했던 어떤 통일관이 평화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다. 그게 목표가 될 수 없고 무력 통일이 아니라는 거지, 통일 이후에 국가상이 뭐냐, 그거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고 우리 헌법에 설정하고 있는 그것을 통일의 방식으로 나타내야지, 그냥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만 하면 된다라는, 뭐 요즘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연방제가 되면은 사실 북한이 우리와 같이 유럽에서처럼 거의 우리의 그 법치 수준까지 오고 시장 경제가 돼야 연방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북한처럼 해가지고 연방이 할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 주민이냐 아니면 북한의 그 체제 쪽을 설정하고 통일할 것이냐에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해 선생의 뜻은 민족적 자각, 그리고 어떤 정치
만해 선생님의 울림입니다. 이게 민족적 자각에 따른 이 어떤 그 통일을 해야지 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독일의 통일도 독일의 헌법을 가지고 아주 비용이 안 드는 독일 민족의 국가적 과제를 아주 쉽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뭐 흡수 통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완벽한 겁니다. 그 피도 흘리지도 않고 법적인 통일했고. 우리는 이제 3조가 있고 이제 4조가 있어요. 4조가 평화 통일 조항이고 3조는 영토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부속 도서로 한다는 이거 손대면 안 돼요. 이걸 뭐 한반도 이남으로 한다라는 순간에 분단에 고착화도 되고 통일이 왜 통일을 해야 된다는 명제는 3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조는 평화적인 통일은 하나의 수단이다 이거죠. 가능하나. 그래서 그게 이제 예멘 같은 경우가 대화를 하고 서로 이질적인데 쉽게 통일했다가 그냥 전쟁 나고 그런 거고요. 월남식의 그 전쟁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뭐 독일의 통일 방식인데 독일도 23조가 있고 146조가 있는데 우리랑 비슷해요. 146조는 통일헌법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23조는 독일은 그 동독이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3조에 의한 통일은 어찌 보면은 왜냐면 민족의 통일성과 정체성, 계속성이 계속 이쪽에 있어가지고 확장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런 어떤 보편적인 이념에 따른 그런 통일을 해야 되는 거를 3조가 지향하는데 이제 4조의 평화 통일 조항을 너무 그 통일을 하는데 평화적이기만 하면 어떠한 형태도 우리는 알 바 모른다. 그럼 불가역적으로 통일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평화 통일 담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했고요. 뭐 자세한 거는 비도 오고 비도 끝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 보면은 막 결혼식하고 막 비 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최용춘 교수님 토론해 주세요. 호 교수님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기 교수님 거를 해야겠죠. 우리 홍성 교수님은 제가 토론을 해서 질문을 여쭙기 이전에 지난 8월 27일 날 조선일보에 만해 한용운의 반성문을 마음속에 새기자라는 멋진 칼럼을 쓰셨어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해의 비폭력, 자비, 자주, 보편적 평화, 이 폭력 실천 이런 만해의 사상을 오늘날 대승에서 실천하려면 개인 수행과 더불어서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발제자님께서는 개인 수행과 국제 연대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연대적 실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우리 제가 발제문에 유인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발제자님께서 논문에서 이상적 국가 건설이라는 표현을 세 군데에서 쓰시고 계세요. 발제 논문 3쪽, 8쪽, 9쪽, 10쪽에서 쓰고 있는데 발제자가 본 만해의 이상국가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혹 다른 용어로 요거를 좀 바꿀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이상국가라고 하면은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칼막스의 이상국가론을 먼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 만해의 사상에 봤을 때 이런 이상국가하고는 조금 격이 차원이 다르니까 아지님께서 조금 부원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IT가 비도 오는데 토론을 짧게 하라니까. 자, 홍승 교수님 30초에 해주시고 김영석 교수님도 30초에 해주세요. 아무래도 의학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만해 선생께서는 시대 흐름 진보 사상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반대에 대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만해 선생이 오늘 나오셨으면 자유민주주의자가 돼서 들어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달달함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그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적처럼 아시는 대로 달달함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파가 소련에 조합해서 분리 독립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맞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불교 사상에 맞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개인주의를 하면서 국제 연대를 하면 그 아무 국가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민주 국가라고 깊은 연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석 교수님 30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뭐 이상국가라는 거를 이제 만해 선생님이 설정은 안 했는데요. 안세 삼천을 처음에 자유통일을 하시다가 또 이제 평화통일을 하셨는데요. 만해의 독립선언서가 최고의 명문입니다. 저는 만해는 문필가면서 고사다.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지조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만물의 생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며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만물의 생명이.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 같다. 노예가 아니라 시체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해서 평화를 잃은 자는 고통을 적어다. 고통과는 이 생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유라는 것을 이분이 더 지향적으로 뒀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신뢰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그리고 어떤 그 당시의 제국주의라는 것을 거부했고 동양 평화 사상 같은 것을 조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통일되고 이런 조국의 독립만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유와 평등의 그런 어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학자가 만해 사상을 말씀하시니까 법으로만 얘기를 하네. 자, 1부 토론,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세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